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매주 화요일 박래군 사일력재단 상임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는 27일 나흘 뒤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거죠. 예, 25일 날 뭐 본회의에서 예. 이거를 유예하는 기간을 2년간 유예하자라는 게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의 요구인데 예. 이게 민주당이랑 협의가 안 안 됐고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절차를 밟아서 이제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지금 법사위에 그냥 계류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25일 날 통과될 리가 없으니까 네. 그럼 1월 27일 날부터는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러면 중소기업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업장 폐업이 속출할 거고, 예. 근로자들도 실직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엄살을 부리는데, 네네. 이제 양대는 쪽에서 딱 나온 얘기가 맞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뭐 했냐, 그동안 유예하고 그런 동안에 네. 뭐 했냐,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거 그런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그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뭐 네. 했냐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통계는 60%, 어떤 통계는 한 네. 80%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60%에서 80%이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는 건데 3년을 유예했는데도 그거를 준비를 안 했다고 한다면 또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겠어요. 또 유예하면서 그 사이에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죽는 건데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의 그런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은 뭔가 네. 그게 주어가 되는 건가 굉장히 비정하죠. 우리 근데 기업계나 이런 데서도. 뭐 중소기업들이 뭐 다수가 나 죽는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5월 달에 펴낸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의 59.2% 60% 정도죠. 예. 준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공익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7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근데 거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모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반대하고 다 폐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뭘 보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예. 정부 여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도리어 예. 법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그 법을 또 법에 정한 기한을 갖다가 허송세월을 하고 이제 와서 이제 그걸 유예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네. 자, 하나 더. 어제 고용노동부가 아주 급하게 바꿨어요. 연장근로 기준을 1단위에서 주 단위로, 즉 1단위 8시간을 넘어가면 1단위로 하면 연장근로죠. 근데 주 단위로 바꾸면 주 40시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만 연장근로예요. 그렇죠. 하루에는 12시간이건 20시간이건 일을 해도 21.5시간까지 할 수 있다. 주 40시간을 안 넘으면 연장근로가 네. 아니다. 그러면은 연장근로 수당 다 없어질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 7일 날 대법원의 판결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도 또 처음 봤어요. 예. 이거를 이렇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같이 그 중대재해법은 계속 유예하자 그러고 네. 또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준비 좀 하고 그러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곧바로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거죠.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인권 새로 고침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한국 예. 옵티칼 구미공장. 2022년 공장에 대형 화재가 나자 한 달 뒤 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200명 넘는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통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 청산한다고 해서 보니까 근데 사장님도 같고 대주주도 일본 옵티칼로 같은 평택이죠. 예. 평택 공장으로 사실은 예. 물량을 싹 이관하고 물량은 평택 공장으로 가고 사람은 희망퇴직 시켜버린. 시키고
사람은 버리고 물량만 다른 공장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 옵티칼 구미에 있는 한국 네. 옵티칼 얘기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여기 이제 2003년도에 구미 그 국가산업단지 거기에 무료 이제 그 토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준 게 무료 임대해 준 게 50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공장 차려서 상당히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었단 말입니다. 네. 이제 이래 놓고 이제 작년에 이제 화재가 난 걸 가지고 그게 재작년이네 벌써요. 2022년. 재작년 10월에 이제 화재 났고 화재 나고 나서 또 보험금을 1,300억을 받았어요. 네, 그럼 네. 다시 공장을 복구할 수 있잖아요.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재 났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희망퇴직해서 다 해고시키는 상황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11명이 지금 남아서 지금 이 359일째 농성을 하고 있고 오늘로 16일째 옥상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데 여성 노동자 두 사람이 올라가서 16일째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너무 진짜 안타까운 일이라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한국 옵티칼 노조, 전국 금속노조 한국 옵티칼 지회에 지금 고공농성 중이신 박정혜 수석 부지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이고, 날이 많이 추운데 지금 고공농성을 두 분이 하고 계시다면서요? 어디 건강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올해 지금부터 고공농성 16일째인데요. 올라오는 날 구미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영하 12도였는데 다음 날 또 바로 눈이 와서 약간 힘들었는데 틈틈이 스트레칭 하면서 관리하고 있어 괜찮습니다. 아유,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많이 안 추우세요? 우선은 텐트 안에서 핫팩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건강 예. 잘 돌보시고요. 자, 네. 옥상으로 올라간 분은 두 분이고 여성조합원 두 분이 올라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 농성장에도 농성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며칠째죠? 작년 1월 30일부터 천만 농성에 들어가서 오늘불로 359일째입니다. 자, 12년간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되셨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러다가 1년 넘게 농성하다가 이제 옥상까지 올라가셨어요. 이 추운데. 네. 이 추운데. 참. 아유,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네, 회사가 두 번의 구조조정을 해서 700명이 넘게 사원들이 대부분 나가고 57명만 남았을 때 정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는 불이 나자 기다리라 해놓고 한 달 만에 문자로 청산을 통보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컸죠. 고군농성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는 한국 옵티칼 공장 재건이 어렵다며 니토덴코의 같은 자회사인 한국 니토 옵티칼로 고용 승계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회사는 막무가내로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네. 가압류도 하고 단수도 하고 공장 철거 시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너무 억울해서 더 물러설 수가 없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측은 구미공장 지금 농성하고 있는 우리 박정혜 부지부장님 농성하고 있는 구미공장하고 네. 평택공장 법인이 다르니까 고용승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법인이 다르다고 하지만 네. 저희 쪽에 있는 불이 나자마자 저희 쪽에 있는 물량을 평택 공장으로 올라가서 신규 채용을 30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숙련된 노동자들입니다. 네. 그랬으면 저희를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이 틀리다는 이유로 저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도 같아요. 그죠? 평택공장이랑 구미공장이 사장님도 같고 그다음에 그렇죠. 주식도 일본 니토덴코라는 회사가 100% 양쪽 법인 주식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간판만 다른 거지 사실은 한 회사 아닙니까? 한 회사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상.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절대 안 된다. 이거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상황이 여기 올 때까지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구미시나 정부 그다음에 네. 노동부에서는 노사 양측 교섭 조율한다든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좀 한 게 있나요?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수수방관하고 회사편만 들었습니다. 구미시나 고용노동부나 경찰이나 법원이나 똑같습니다. 회사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며 6조가 넘는 돈을 일본 본사로 챙겨갔는데 네. 화재가 나자 보험금까지 다 챙겨 도망치려고 보험금. 하는데, 예. 근데 그 누구도 이거를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요. 예. 오히려 저희를 압박하고 저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정부나 구미시는 회사의 억지에 침묵하고 저들의 손을 잡고 우리를 내모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재무제표 분석한 거 보니까 네. 니토덴코 일본 기업이 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총 220억 원. 근데 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매출은 7조 7천억. 7조 7천억 원. 네. 엄청나게 잘 되는 회사네. 그렇죠. 일본으로 건너간 돈이 6조 3,300억.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낸 세금은 410억 원이 전부. 네. 너무한데? 너무 많죠. 그러니까 혜택은 다 받고, 네. 네. 혜택은 한국인 다 노동자의 받고. 고용은 노력하지 않았는 거죠. 예. 자, 사측이 교섭 전혀 응하지 않는다면서요. 이제 법인이 다르다 뭐 이런 것하고 이미 청산했다. 구미 네. 공장은 구미 회사는 청산했다. 우리는 평택에서 돈 벌면 된다. 뭐 그리고 공장 철거하겠다. 네.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네. 노동자들은 좀 답답한 심정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올라왔을 때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고용 승계가 될 때까지 안 내려가지 않겠다는 다짐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은 거의 곧 니토덴코가 만드는 고로고로 테이프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할 거고요. 무슨 테이프요? 고로고로 테이프요. 고로고로 테이프. 뭔지 네. 모르겠네, 제가. 네, 고로고로 테이프라는 거를 불매 운동을 시작할 거고요. 예. 일본에서도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월 25일 일본 지원 모임이 공식 출범을 하고요. 네. 2월 중순에 3차 일본 원정 출쟁을 계획하고 있고 금속노조 차원의 대규모 집회도 니토옵티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 일본에도 이제 넘어가시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머리카락 반려동물의 털을 깨끗이 제거하는 테이프 클리너. 이게 네, 고로고로 맞습니다. 테이프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 투쟁을 하시더라도 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좀 따뜻하게, 아이고, 따뜻하게란 말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온, 네. 방한 잘 하시고, 예, 네. 좋은 결과 좀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 박정혜 수석 부지회장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네. 옥상에 올라가서 공공농사 하던 날이 1월 8일인데 이날이 뭐냐면 구미시에서 네. 공장 철거를 허용한 날이 승인한 날입니다. 아, 철거해라. 네, 철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거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네. 만약에 공장까지 철거해 버리면 노동자들이 싸울 수 있는 어떤 근거지랄까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급한 심정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네. 실제로 이제 청산인 측에서 지난 17일 날 네. 뭐 2.5톤 트럭이나 뭐 이런 장비들 갖고 와서 철거하려고 그랬었죠. 네, 그래갖고 네. 여기 해고 노동자들하고 그쪽에 지역의 이제 노동자들하고 1시간 정도까지 대치를 하면서 그걸 막아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철거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다급한 상황이니까 옥상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네네. 회사나 이런 쪽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대화의 어떤 주선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 회사 측에서는 이제 또 손배가압류를 또 걸었잖아요. 아, 정말 예, 손배가압류. 부동산 혹은 전세금, 전세보증금 이런 거에 또 가압류도 걸고 그래서 4억 원을 갖다가 10명의 노동자한테 4억 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가 있고 이게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면 이걸 인용해 준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전세금까지 뺏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이게 다급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분들이 뭐 요구하는 게 사실 고용승계 11명이거든요. 이런 많은 것도 아닌데. 예, 이 정도면 그 평택 공장에서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되는다고 하는 게 입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정치권에서 나서 가지고 좀 대화를 주선하고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런 문제 있을 때 이제 현장에 가서 얘기도 듣고 사측하고 이게 협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풀어주고 이제 그랬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뭐 그 민주당이 이제 뭐 할 게 아니라 이건 고용노동부라든지 뭐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 나서 가지고 이런 거 이제 풀려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방치해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359일째 저렇게 이제 천막농성하고 있고 지금 오늘로 16일째 지금 영하 12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공장 옥상에 가서 이렇게 여성 노동자 둘이서 이렇게 철회하면서 지킨다고 하는 게 참 말이 너무 비참하죠. 네. 너무 잔인한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가 무슨 뭐 테이프 그다음에 LCD 패널에 들어가는 뭐 액정 표시 제품 LCD 핵심 부품인 평강 필름을 납품하는 공장이었는데 네. 어쨌든 구미 공장하고 평택 공장이 있는데 각각 다른 법인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회사에서. 니토덴코 다 자본이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먹튀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먹고 튄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그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기들 이익 날 때는 막 저기 해서 빼먹고 수출자유주의 외국인 투자 네. 전용 단지라서 굉장히 혜택도 많이 받았네요. 보니까. 많이 혜택을 받은 거죠. 이게 이제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옛날 박정희 때부터 정호 때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막 이익이 나고 뭐 하고 그러다가는 막 하다가 이게 이제 자기네들한테 조금 뭐 불리한 상황이 오거나 노동조합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 회사물을 먹튀를 한다. 닫아버리고 먹튀한다. 이런 전형적인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래근 사회력재단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